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우한 교민들이 이상 증세 없이 차분하게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진천으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 가릴 것 없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소포장 견과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열량이 높아 하루 한 봉지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이상 증세 없이 격리 나흘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전체적으로도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6명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3명은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신충만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교민들의 진천 격리 나흘째. 2차례 추가로 들어간 교민은 있지만 다시 나온 교민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 입소자 173명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하루 24시간 1인 1실에 격리된 상태로 하루 2차례 건강 체크를 반복하며 잠복기인 14일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1차 입국자지만 함께 비행기를 탔던 한 명의 확진 소식에도 별다른 동요는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9시부터 이전까지 근무하면서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그거밖에 뭐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 확인된 접촉자는 전국에 1,000명에 이르지만 충북에는 현재까지 6명이 전부. 2번과 3번 환자가 마지막인데 대부분 무증상인데다 절반은 잠복기를 넘겨 능동 감시 대상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국 방문자 55명 가운데 의심 환자로 격리 검사까지 받았던 14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격리가 해제됐고 나머지 25명도 잠복기를 넘겨 현재 중국 방문자는 자가격리 4명, 능동감시 12명 등 16명이 관리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약간의 미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검체를 채취할 단계는 아니다. 검사할 활동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충북에선 44명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중국에서 입국한 지 14일을 넘기지 않아 한때 업무 배제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구입비 등으로 예비비 10억 원을 집행한 충청북도는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정부에 28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격리시설이 위치한 혁신도시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결석률이 크게 느는 등 아이를 가진 가정의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진천 혁신도시 내의 한 어린이집. 100명에 가까운 원화 가운데 3분의 1만 소규모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등원한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 자녀들. 우한 교민들이 수용돼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원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결석률이 늘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고 시골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친정 어머니 아버님한테 지금 현재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천군 내에서만 지난 31일 기준 어린이집 퇴소 의사를 밝힌 학부모만 29명. 심지어 가정어린이집 중 한 군데는 지난 목요일부터 3일째 등원한 원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일도 해야 되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해야지 저도 편한데 집에서 애들 보는 게 많이 힘들어요.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28곳. 결석률이 지난 30일부터 점차 늘어 진천과 음성 모두 오늘은 70%에 달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명령을 내리고 어린이집 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 2곳도 14일간의 감염병 잠복 기간에 대응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네, 이제 개학이 좀 빠른 학교가 한천초등학교하고 서정고등학교였어요. 혹시나 해서 이게 학교에서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한편 진천혁신도시 일부 주민들에게 초반 1회용 일반 마스크가 지급되면서 SNS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만을 거세게 표출했고 불안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자는 온정의 손길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 가릴 것 없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살균 소독제를 생산하는 청주의 한 업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는 물론
평소보다 높은 가격에 중국과 홍콩 등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진천에 격리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자 회사의 이익 대신 기부를 택한 겁니다. 전 직원이 투입돼 주말 동안 살균 소독제 1,500개를 만들었고 앞으로 8,500개를 더 진천과 음성 주민들에게 보낼 계획입니다. 주문은 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팔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 단체나 또 주민들에게 감염 예방에 도움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격리된 교민과 공무원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건강식품도 공급됩니다. 농협이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만든 홍삼액 300상자, 한 달 동안 나눠 마실 수 있는 양을 지원합니다. 홍삼 농축액도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우한에서 오신 저희 그 교민들의 그 고통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무사히 그리고 안전하게 그 격리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쏟아지는 기부 행렬, 컵라면과 커피 등 먹거리는 물론 마스크 3만 2천여 개와 손 세정제, 생필품 키트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도 마음을 보탰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독지 가라 그러면서 기부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친천군의 사랑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한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 충북을 넘어 전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무사히 넘기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충북의 주요 대학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내에서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모국을 다녀온 중국인 학생 31명을 자가 격리하고 동영상 강의를 듣도록 조치했습니다. 개강 전까지 중국인 학생 942명을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주대는 계절학기 강좌와 한국어 교육 등을 무기한 연기하고 신입생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세명대는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학생 27명을 기숙사에 분리 배정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청주국제공항 중국 노선이 옌지를 제외하고 오는 10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현재 청주공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노선은 옌지와 하이커우, 장자제 등 모두 5개로 이스타항공과 중국 동방항공은 순차적으로 오는 10일까지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중국 남방항공은 현재 주 3회 운영되고 있는 옌지 노선의 축소 중단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양한 견과류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건강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소비자원이 검사해봤더니 건강에 좋은 성분이 비교적 많았는데 그래도 하루 한 봉지가 적당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작은 봉지 안에 아몬드와 호두, 크랜베리까지 다양한 견과류와 건조과일이 들어있는 소포장 제품이 간편한 건강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12개 제품의 성분을 시험했습니다. 평균 탄수화물은 1일 기준치의 2%, 나트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뼈 건강과 근육에 좋은 무기질과 식이섬유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맑은 농산 제품은 한 봉지를 모두 먹었을 때 하루 마그네슘 기준치의 18%를, 선명 농수산의 한 제품은 1일 식이섬유의 36%를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코코넛 밀크 등을 넣어 단맛을 낸 6개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해 무기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적었습니다. 지방은 5에서 10g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불포화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이 몸에 유해한 지방은 아니고 이 불포화 지방은 또 심혈관에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입산인데다 보관 기간이 길어 보존료와 잔류 농약이 없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곰팡이 독소뿐만 아니라 또 보존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보면 다 모두 기준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견과류는 소포장이라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 한 봉지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시가 올해 주요 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선 제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체류형 관광 등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겠다며 제천화폐 모아와 시민 안전보험 확대, 전말동굴 명소화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아는 지난해 2배 규모인 500억 원 발행과 실사용 시민 2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잡았고, 시민 안전보험은 최대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어난 2,5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현역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캠페인을 기획 중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피켓 등 도구를 활용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충북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북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각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37명 등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진천으로 격리 장소를 급변한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 위원장은 당초 천안을 격리 장소로 정했다가 반대가 나오니까 진천과 아산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가 충청권을 가볍게 여긴 것 같다며 사태가 진정되면 정부의 격리 장소 결정 과정을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재보궐을 유발한 귀책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정의당의 요구에 대해 각 정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충북 혁신도시 내 고교 신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와 혁신도시 주민 등은 중앙투자심사를 앞둔 교육부를 방문해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 혁신도시 내 가칭 본선고 설립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신도시로 주민들은 학령 인구 증가에 따른 고교 신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강역 환경청이 오늘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확정해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환경청은 과다 집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상지 반경 10km 이내 소각시설은 없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대폭 감소로 예측된다며 조건부 동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건부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허용 기준의 40에서 70% 이하로 운영할 것, 전광판을 통한 TMS 측정 결과 실시간 주민 공개 등 사후 관리 강화였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